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간지가 다루는 5월 셋째 주 경제 헤드라인은 셋이었습니다. 코스피 8천 장중 터치, 국고채 금리 4% 돌파, 그리고 10월 시작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실증입니다. 세 가지 모두 표면의 숫자는 선명하지만 그 숫자가 어디에 쏠리고 무엇이 쪼개졌는지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상 최고를 쓴 코스피 8천이 왜 종합지수에 가면을 쓴 반도체 베팅인지 살펴봅니다. 둘째, 국채를 사는 사람이 14조 원어치 늘었는데도 금리가 거꾸로 오른 이유를 짚어봅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 구독이 기능을 더하는 혁신이 아니라 가장 비싼 부품을 떼어내는 빼기의 기술인 까닭을 풀어봅니다. 첫 번째 챕터, 코스피 8천입니다. 코스피가 5월 6일 7천을 넘은 지 거래일 7일 만에 장중 8천을 찍었습니다. 연초 대비 90% 상승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 최고 기록의 날,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의 2배가 넘었습니다. 신기록과 마이너스가 한 화면에 같이 떠 있었던 겁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합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90% 올라 세계 증시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5월 6일 7천을 넘은 뒤 거래일로 단 7일 만에 장중 8천을 터치했습니다. 처음 이 헤드라인을 봤을 때는 드디어 한국 증시가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의 종목별 성적표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스피가 7천을 처음 넘던 날, 오른 종목은 285개, 내린 종목은 605개였습니다. 지수가 신기록을 쓰는 날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유는 시가총액 구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열 4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52.7%를 차지합니다. 코스피에 1만 원을 넣으면 4,700원 이상이 단 두 회사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종합지수지만 작동 방식은 사실상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코스피를 거품이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주가가 78% 오르는 동안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추정치는 127%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익을 앞서간 게 아니라 이익이 더 빨리 뛴 겁니다.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7.2조 원, SK하이닉스는 37.6조 원으로 두 회사가 작년 한 해 실적을 한 분기에 따라잡았습니다. 문제는 가격의 높이가 아니라 쏠림의 폭입니다. 5월 15일 코스피가 하루 6.12% 급락한 것이 그 예고편입니다. 두 번째 챕터, 금리입니다. 이번 주 채권 시장에서는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호재로 외국인이 국고채를 14.6조 원어치 사들였는데 정작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거꾸로 올랐습니다. 사는 사람이 늘면 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야 정상인데 반대가 됐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85%로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값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14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도 값이 내렸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반대편에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한미 금리 차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2.50%는 미국보다 1.25%포인트 낮은데 3년물 시장금리 차이는 0.374%포인트를 2023년 5월 이후 가장 좁혀졌습니다. 시장금리는 미래정책을 미리 반영하니 시장은 한국의 금리 인상을 이미 기준금리 차의 4분의 3쯤 선반영해 둔 셈입니다. KDI는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2.5%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호황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번 금리 상승의 한국 몫은 위기가 아니라 호황의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30년물 국채는 5.046%에 발행돼 2007년 이후 처음 5%를 넘었고 일본 30년물은 사상 처음 4%를, 영국 장기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이 같은 주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은 금리를 끌어내리는 호재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큰 흐름 속의 완충 변수였을 뿐입니다. 외국인 14.6조 매수가 상승을 막지 못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 챕터, 전기차 배터리 구독입니다. 국토부가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을 시작합니다. 신박한 가격 마케팅이라는 평과 결국 다달이 구독료를 내는 조삼모사라는 평이 갈립니다. 그런데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자산 구조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아이오닉 5는 4,740만원부터인데
배터리 값만 1,5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차 한 대 값의 5분의 2가 바닥에 깔린 배터리 한 장인 셈입니다. 배터리를 떼어내고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2천만원대로 내려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 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눌 수 없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하나였던 자산을 둘로 쪼개는 법적 허가입니다. 자율주행처럼 무언가를 얹어 값을 올리는 흐름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비싼 부품을 떼어내 소비자 장부에서 지우는 빼기의 기술인 겁니다. 배경도 절박합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올해 1분기 57.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중국산은 4.7%에서 33.9%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정수기 필터와 달리 배터리는 떼어내도 사라지지 않고 리스사 장부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 감가와 화재 위험을 누가 떠안느냐가 남은 질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990년대 정수기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치러야 했기에 시장은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렌탈로 잘게 쪼개자 진입 문턱이 무너지고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배터리 구독은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가장 비싼 부품을 통째로 사게 하는 대신 월 단위로 흩뿌려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아래로 내려놓는 겁니다. 코스피 8천, 금리 급등, 반값 전기차, 셋 다 표면의 숫자보다 그 숫자가 어디에 쏠리고 무엇이 쪼개졌는가 라는 구조를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셋 다 낙관론을 말하는 쪽이 대부분 그 낙관의 수혜자입니다. 1만 포인트 전망을 내는 증권사는 거래 대금이 늘수록 수수료가 늘고 배터리 구독을 미는 완성차와 리스사, 정부는 각자 판매량과 보급률 숫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분석도 틀릴 수 있습니다. 소수 종목 쏠림은 미국 증시도 똑같이 겪는 세계 공통 현상일 수 있고 금리를 호황의 청구서라 부르는 것은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아래쪽 가계가 먼저 부러질 위험을 가볍게 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측보다 점검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 5월 셋째 주 호였습니다. 다음 호에서 함께 지켜볼 변수는 셋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코스피의 쏠림이 거품인지 이익이 받쳐주는 쏠림인지 판가름할 1차 지표입니다. 가계 연체율은 금리 급등이 호황의 청구서로 끝날지 아래쪽 가계를 먼저 부러뜨릴지 가늠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5일 6.12% 급락 이후 증시가 어디로 향하는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같은 시각에 한 주의 풍경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